7월 30일 한여름입니다. 지금 제 방 온도가 32도. 저는 좀 간편 복장으로 이렇게 앉았는데요. 저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하거나 더 편하게 합니다. 좌선을 할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심플한 거냐면 자복은 하나만 까는 것, 뒷방석 없이. 그리고 복장은 편하게. 그리고 여분의 옷을 또는 몸이 추워지거나 하면 덮을 수 있는 담요 같은 걸 항상 옆에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그때 대비해서 몸을 보호하거나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여러분의 가부좌를 성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앉아있는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좀 해본 사람이면 더 좋겠지요. 지금 제가 찍는 영상이 40분 이상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알아서 끊겨버리더라고. 지금 영상 기술이 아직 제가 미숙한 단계로 일단 40분 미만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부좌를 한 지는 10년, 저 혼자서 했던 걸 포함하면 13년. 제가 가부좌를 하기 시작한 건 13년입니다. 13년. 그리고 정호성이라는 분을 만나서 전문적으로 제가 가부좌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은 10년입니다. 가부좌를 해서 가부좌는 물론 수행을 하기 위한 좋은 방편입니다만은 당연히 수행도 잘 되지만 이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옆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막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투석을 하거나 또는 이식 수술을 했을 때 오랫동안 이런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신장이 좀 부작용이 생겨서 이렇게 투석을 하고 또는 신장 이식을 하고 다시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근 15년쯤 돼요. 그러면 제가 13년 정도 가부좌를 했다고 했으니까 좀 됐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합병증이 저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 먹는 거 말고는 뭐 당뇨라든가 뭐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 신장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때에서 더 나빠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부좌 하는 공덕, 그렇게 용을 쓰고 힘들어서 하니까 몸이 아플 때도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력이 빨라요. 그리고 절제력이 생겨서 음식에 대한 절제, 또 생활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통제가 됩니다. 물론 스스로가 결단력이 있고 마음이 독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도 잘합니다. 가부좌가 힘들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렇게 욕보고 힘들어서 해놓은 그 시간들이 자기에게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엊그제부터 복막투석을 다시 지금 한 3개월 됐는데요. 복막투석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투석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얼굴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제 건강 상태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도 크게 표가 안 나고요. 물론 가부좌가 무조건 다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것이 원인인지도 증명하진 수는 없습니다. 육 년 전에는 암이 왔었죠. 혈액암. 그때 항암제 4번 맞았어요. 4번. 그리고 완치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어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완치가 됐지만 한 세트가 6번이니까 6번을 다 맞아야 된다고. 이 항암제 맞아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머리 빠지고 이런 것은 외부적인 것이고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져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고 또 용변이 용이하지 않아서 몸이 붓고 그런 것들을 맞을 때마다 반복해야 돼요. 3주에 한 번씩. 근데 저는 3번 맞았을 때 사진상에서는 깨끗이 나았어요. 그렇지만 의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맞은 것이 4번이에요. 4번.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마치 가부좌를 하라고 광고하는 것 같군요.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이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외우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이해하고 좋은 글귀를 마음에 새겨도 나의 삶을 바꿔놓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휩쓸려 버리고 나의 습관에 의해서 또 휩쓸려 버리고,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다 굽는다. 예, 닦아야 됩니다. 물론 그냥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에게는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우리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닦아야 됩니다. 변하고 싶으시다면, 뭔가 나를 바꾸고 싶다면 알아야 되고, 그거를 체화시켜야 돼. 체화. 그래서 에너지를 바꾸고 나의 내면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건 나도 몰라요. 어쨌든 그걸 봐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구독자가 50명이 넘어야 된답니다. 구독자가 50명이 넘으면 라이브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한 분이라도 누군가가 가우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계속 이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부좌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좌를 자세를 어떻게 취하는지는 말씀드렸죠. 수행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가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명상을 한답시고 앉아있지만 결과는 다 다르게 나와요. 아마 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명상을 해보셨다면. 자세도 마찬가지고 무슨 수행법을 하니 어찌니 해서도 다르고.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왜 그러죠? 수행법은 자세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있습니다. 수행법은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정된 것을 집중할 것인가, 변화되는 것을 집중할 것인가. 일단 수행법은 놔두고 가부좌를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셨다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가부좌를 하고 계신가요? 고통스러워서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제 말이 들린다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할게요. 발바닥으로 숨을 쉰다 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바닥으로 숨을 쉰다. 예, 발바닥으로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발바닥에서 뒤쪽으로 가는 뒤꿈치, 예, 뒤꿈치로 숨을 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꿈치로 생각하고, 뒤꿈치로 말하고, 뒤꿈치로 냄새 맡고, 뒤꿈치로 느끼고 숨 쉬라는 것. 어떻게를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오감이 다 뒤꿈치를 거쳐서 작동합니다. 뒤꿈치를 인식하십시오. 숨을 쉴 때도 뒤꿈치를 인식하고 숨을 쉬고, 뒤꿈치를 인식하고 말하고, 뒤꿈치를 인식하고 생각을 하고. 뒤꿈치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뒤꿈치의 느낌을 항상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말하고 일할 때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뒤꿈치를 인식하십시오. 가부좌를 할 때도 뒤꿈치에 마음을 두세요.
물론 더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면 거기를 잡아도 돼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뒤꿈치에 마음을 두려고 하십시오. 또 뒤꿈치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위로 일어나는 고통들은 인식만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렇구나 라고 그까지만. 그리고 오직 배꼽 밑으로 다리에 일어나는 느낌들을 관찰하고 계속 그걸 보세요. 그 고통이 일어나든 편안함이든 그것에서 떠나지 마세요. 어깨가 아프다고요? 인식만 하세요. 어깨가 아프구나. 목이 뻐근한가요? 예.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이 뻐근하구나. 그까지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건 가부좌라고 버티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단계니까요. 가부좌 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면 뒤꿈치에 마음을 둬보세요. 다 놔두고 오직 뒤꿈치만, 거기에 마음을 온전하게 모아보세요. 뒤꿈치가 두 개인가요? 예, 그러면 두 개다. 두 군데. 양쪽 뒤꿈치 집중을 해보세요. 잘 안되면 손으로 만져봐요. 이 만져지는 느낌, 이 느낌은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늘 변하고 또 다르고, 또 손을 떼고 계속 뒤꿈치를 느껴보면 그 느낌은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느낌을 바라보세요. 변화되는 느낌. 고정된 것이 아니고 뒤꿈치의 모습이 아니라 뒤꿈치에서 일어나는 느낌. 느낌은 계속 변하죠. 뒤꿈치의 모양이 아니고 뒤꿈치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것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마음을 모아보세요. 나중에 해보시고 버려도 돼요. 일단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적어도 며칠은 해봐야죠. 이왕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며칠은 해보세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편안하게 하는지 불편하게 하는지 그런 걸 보세요. 먼저 명상을 할 조건들을 지금 맞춰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파사나니 사마타니 가나성이니 또는 기타 무엇을 하든 가부좌는 다 호환이 됩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안 하고 일반 직장인이라 해도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승화강이 되거든요. 수승화강. 수승화강 들어보셨죠? 몰기운은 위로 올리고 불기운은 밑으로 내리는 것. 그래서 배꼽 밑으로는 수기운으로 보는 거죠. 배꼽 위로는 화기운으로 봐요. 그래서 불은 뜨거우니까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이 올라가면서 불기운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밀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계속 식혀주는 거예요. 마치 라디에이터 같이. 차에 라디에이터가 없으면 엔진이 열이 나서 갈 수가 없죠. 예,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우리 열나잖아요.
옷 벗고, 예. 그거를 다리에서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부좌 이 자체만으로도 이 수승화강이 돼요. 이 순환이 일어나서 머리가 개운해지고, 이걸 하고 나면 아침에 아주 상쾌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 정신이 명료해져요. 가부좌를 하는 이익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부작용, 글쎄요. 저는 부작용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부정적인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게 나타났을 때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익이 뭐가 되는가, 그걸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죠. 오직 그게 중요해요.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행위로 연결되지 않아요?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 그게 부도덕하고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행동은 분명히 이익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뭔가를 느낌을 일으키거든요. 행동은 느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걸 본인이 하나라도 행위로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 나중에는 쓰레기처럼 쌓여 있어요. 쓸모가 없어. 쓸모. 그게 지혜로서 발현되지 않아요. 이 영상이 40분에 끊겨버려서 언제 끊길지 모르겠네요. 제 폰이 뭘 잘못 건드렸는지 40분이 되면 화면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 말 저 말 앞뒤가 없이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챙기십시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영상만 보고 계시다면 가부좌를 한번 해보세요. 몇 초라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부좌를 해낸다면 엄청난 자존감이 생길 거예요. 자존감. 그 중요하다고 하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어야 용기도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감한 것은 용기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뭔가 스스로가 해보고 나서 체험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생기는 그 어떤 배짱, 이런 것이 참된 용기겠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60이 다 돼가 보면 스토리 하나쯤 다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제 과거 이야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